네, 백트래킹의 마지막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 예제는 트래블링 세일즈맨을 선택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백트래킹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래블링 세일즈맨을 선택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알고 계시죠? 문제 정의는 다시 한번 써보면, 모든 정점이 연결된 그래프에선 어떤 정점 V에서 출발해서 다른 모든 정점을 최소 비용으로 순회하는 사이클을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트래블링 세일즈맨의 최적현은 백트래킹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굉장히 효율이 안 좋죠. 아까도 봤듯이 n제곱 2의 n 2n이 있나요? 뭐의 n이 있나요? 어쨌든 요런 알고리즘이다. 엄청나게 성능이 안 좋았는데, 백트래킹은 가지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운딩을 잘 주면요, 가지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태 공간 트리를, 보면요, 상태 공간 트리를 보면,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프라미싱은 뭐가 되겠습니까? 프라미싱은,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된다. 그죠?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설득 공간 트리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요 위의 것은 방문한 정점이고요. 밑에 것은, 코스트의 유저값입니다.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하면 B, C, D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B, C, D로 가는데, 드는 비용이 5, 그죠? 10, 13이 됩니다. B에서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CD로 갈 수 있죠. 여기서도 뭐 A, B, C, D를 다 해보면 전수가 되는데,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프라미싱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CD로 들어가면 C로 가는 비용이 8이기 때문에 5에다 8 돼서 13. D로 가는 비용은 5에다 9 돼서 14. 이렇게 되죠. D에 들어가는 비용도 C로 갔으면 이제 D로 가야 되고, D로 갔으면 A로 가야 돼. 이제는 외통수죠. 그래서 D로 가면 20, A로 가면 33,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백트래킹을 상태 공간 트리를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최적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경로는 A, B, D, C, A, 혹은 A, C, D, B, A,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 공간 트리가 되고, 좀 약하죠?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보죠. 보면 이제 웹하는 문제의 모델링은, 코딩을 할 때 모델링을 보면요, 정점의 수를 V라고 하면, 해집합을 저장할 배열 베스트 V를 놓습니다. 해집합을 저장한다고 해서 뭐냐면, 해집합이 뭡니까? A, 이런 순의 순서를 저장한 거죠. A, B, C, D,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장할 배열. 그죠? 정점을 방문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visit V라는 배열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를 생각해 보면요. 예상 최소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 최소 비용. 이거 뭐냐면 실제 최소 비용보다 더 보수적으로 더 적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방문한 경로의 비용, 지금까지 방문한 경로의 비용이 있겠죠. 여기서 보면, AC까지 방문했으면, 경로의 비용은 10이고, ACD까지 방문했으면, 경로의 비용은 17이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방문한 경로의 비용에다가,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의 최소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이, 현재까지 최적 비용, 아까처럼 이제 맥스 프로핏을 저장하듯이 뭐 미니멈 코스트 이런 것을 저장을 해놓고요. 이 현재까지 최소 비용보다 최적 비용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예상 최소 비용은 작으면 들어갈 필요가 있고 안 작으면 예상 최소 비용보다 안 작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뭐 더 이상 최소 비용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최소 비용보다 더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게 잡은 것이 현재까지 최소 비용보다 크다면 이것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 최소 비용을 구하는 방법을 보면요. 일단 러프하게 계산하면 A에서 B까지 방문했고, 그죠? A에서 B까지 방문했으면 방문한 경로의 비용은 5가 되죠.
그 다음에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A에서 B까지 방문했으니까 이제 D와 C를 방문한 다음에 A로 가야겠죠. 그래서 CDA로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CDA를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 뭐냐면 일단 D를 먼저 갈지 C를 먼저 갈지 모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C의 입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최소의 간선, 그러니까 7, 8, 10이 있는데 이 중에서 7을 선택합니다. 제일 작은 거. 그죠? D의 입장에서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 중에서 13, 9, 7이 있는데 가장 작은 7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C와 D에서 어차피 D 아니면 C 둘 중 하나에서 A로 가게 돼 있죠. 그렇죠? A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D에서 A로 간다면 13이고 C에서 A로 가면 10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또 최소인 10을 뽑습니다. 여기 보면 24가 나오죠. 그래서 예상 비용은 5 더하기 24는 29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최소 비용을 구하면 이 최소 비용이 현재까지의 지금 미니멈 코스트 최적 비용보다 크다면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퍼 바운드를 이용해서 트래블링 세일즈맨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트래킹으로 이것을 푸는 소스는요, 복잡해서 제가 여기 싣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가 제공된 소스 중에 프로젝트에 그 TSP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이 트래블링 세일즈맨을 이용해서 어퍼 바운드를 이용해서 구한 그런 그게 있으니까요. 그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 소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요. 실제 코딩은 소스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백트래킹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트래킹은 뭐 기본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의미 없는 그런 시도는 뭐 바운딩 펑션 같은 거 이용해서 좀 줄여보자 하는 것이 바로 백트래킹이 된다는 것입니다.